네, CES 2015에서도 이 드론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중국 기업들도 이 기술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알리바바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군요. 자, 오늘 헬로우 차이나 또 새로운 분과 새로운 뷰를 함께 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이문선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문선입니다. 네, 오늘 중국 기업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우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일단 중국의 트렌드 먼저 몇 가지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소비 시장의 성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징점을 몇 가지만 집어드리면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시속 200에서 300km의 그런 고속철이 넓디 넓은 중국의 영토를 관통하면서 이제 제2, 제3 도시로까지 이런 파급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도로의 총 연장이 지금 450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은 90%에 육박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동구권은 도로가 다 깔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의 소비, 특히 체면, 미엔즈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화들이 소비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조금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를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정보 통신기기,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비인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고 최근에 알리페이 등 기타 스마트폰 기술은 이미 국내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얼마 전 모 공중파 다큐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고령화, 친환경 소비 역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 야채라던가 신선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들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또 일단은 그 국제 유가 하락 관련해서 저희가 좀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좀 작성이 된 거여서 국제 유가가 이제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배럴당 50불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다시 전일 이제 좀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40불대로 이제 배럴당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하는 중국 소비 트렌드와 또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 업종으로 중국의 운송업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물류업체들이 연말 연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유가 또 말씀하셨던 그런 트렌드들, 좀 신속하게 어떤 물건을 받고 온라인 쇼핑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중국의 물류업체 가운데서 오늘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이제 해박고분이라는 업체고요. 종목명은 상해해박이라고도 합니다. 코드번호 600708이고요. 해박고분은 일단 자회사로 해박택시와 해박물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박택시는 상하이 5대 택시 회사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식품회사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운송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분야 중 하나인 택시업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국 그 1만 대 택시가 상해 지역에서 좀 운행을 하고 있고요. 택시 내에 이동식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택시를 부르면 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그 우버 택시와 어떤 서비스 개념이 좀 비슷한데요.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이동 중에는 이제 와이파이, 설치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무를 보거나 웹서핑을 즐길 수 있어서 지금 중국 상하이 지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택시 회사라고 합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강소성, 광서성, 산동성 등지까지 좀 사업지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또 지방정부의 인허가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상해뿐만 아니라 너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상해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지금 꾸준히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택시업을 제외하고 이제 해박 물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송 창고를 기반으로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요. 운송, 포장, 냉동, 배송과 국제 화물 대행 운송까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박 물류가 인수한 최간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산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굳이 국내와 비교하면 도매판 이마트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도 신선하고 좋은 농수산물에 대한 니즈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냉동 창고와 냉동 트럭을 보유한 해박 물류의 매출액 증가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택시 1만 대와 그다음에 뭐 냉동 트럭 뭐 한 2,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해박 고분이 앞으로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사업에서 식자재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박고분의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택시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가 자꾸 오네요. 아우, 왜 자꾸 전화하시죠? 예. 잠시 뒤에 전화해 주시고요. 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50% 비중이 물류인데 그 물류 중에서 식자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식자재 유통? 예, 맞습니다. 지금 식자재 유통을 조금 주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해박고분은 또 상하이 부두 지역에 지금 70만 평방미터의 이런 냉동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각종 올라오는 농수산물들을 안전하게 이제 부패 없이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이런 냉동 트럭 등을 이용해서 상해 지역으로 이제 뿌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사업 구조 파악해봤고요. 또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우버 택시 같은 그런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택시주는 따로 없고요. 또 식자재 유통하면은 뭐 현대그린푸드나 뭐 이런 신세계푸드 같은 그 그룹사 내에 어떤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들 있고 또 물류업체 뭐 CJ 대한통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업과 비교하면 딱 좋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 해박고분과 정확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택시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업체와 비교하는 그 스킴 자체를 조금은 이제 유가 하락 수에 관련된 게 어떤 것들이 국내에 있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나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CJ 대한통운 제가 차트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아시아나가 작년 9월부터 73% 상승을 했고, 대한항공이 30%,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유가 민감도가 큰 항공주가 좀 상승폭이 많이 컸는데 동기간에 해박고분 역시 47%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최근 뭐 중국 후광통 시제가 열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찾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중국 시장도 국내 시장에서 종목 선정하듯이 뭐 유가 하락 트렌드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접근이 쉬우시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유가 하락 수혜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도 아마 국내 항공주들이 지금 강하게 좀 출발하고 있는 걸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요. 유가 하락의 수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크게 뭐 상승폭을 주고 있고 기타 종목으로는 뭐 중국 국항이라던가 해남항공,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쉽게 좀 생각하셔서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상해 해박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역시나 예, 그런 유가 하락의 수혜 부분들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어떤 민감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추이 전망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면서 가격을 어느 선에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재무제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 결산이 다 안 돼서 최근 결산이 이제 2014년 3분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2011년부터 실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비해서 7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뭐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 국내 주식에서 이 정도 이렇게 실적 성장이 되는 회사는 아마도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제 뭐 역시나 중국의 지금
뭐 트렌드에 워낙 맞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되고 있고 식품의 어떤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박 고분이 갖고 있는 상해 해박이 갖고 있는 이런 물류 서비스들이 많이 조금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차트를 제가 일봉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제가 추세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방 추세선 정도에서는 앞으로 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종가가 11.7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11.2 위안이고요. 목표부터 한 20% 증가한 13.44 위안 정도, 손절가는 10.5 위안 정도 이렇게 제가 좀 책정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너무 급격하게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PBR이 한 3.9배 정도 되고요.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에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60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해 해박이라는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중국 내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들 짚어보면서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저유가 시대의 수혜주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물류, 식자재 유통을 주로 하는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한데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씻어가면서 추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선의 상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의 수익률 기대하면서 11.2위안 매수가, 목표가는 13.44위안, 손절가는 10.5위안을 제시했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함께 하셨고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28-3388번. 오늘 목요일장에도 종목이 너무 속을 썩이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셔서 좀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단 한 종목에 처음 부분에 집중을 해드립니다. 그 시간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